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4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고요. 여기도 15점인 거를 보니 문제가 5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입력 시 주의사항, 적요는 일반 전표랑 동일합니다. 타계정 대체 8번 적요 코드 거는 거고요. 제조 경비 500번대 코드, 판관비 800번대 코드이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 전표와 조금 다르게 더 주의하실 사항은 우리 하단 분계가 차변대변이죠. 상단부 입력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고 하단부는 분계죠. 그리고 세금 그래서 하단부 분계까지 꼭 처리하셔야 3점 점수를 다 얻으시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전자인가 아닌가 여부를 입력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갈게요. 7월 8일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주한빛의 제품을 2,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저는 공급자인가요? 공급받는 자인가요? 저는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K랩으로 가셔가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저 화면을 조금 옮겨 놓을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거고요. 날짜가 0708이다. 그런데 저는 매출인가 매입인가 라고 했을 때 팔았으니까 매출입니다. 공급자일 때는 매출 코드, 공급받는 자일 때는 매입 코드. 판매했으니까 저는 매출 코드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12번, 만약에 직수출이면 16번 이렇게 가는데 이 문제는 내국 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12번 코드 가야 되죠. 12번 코드. 코드만 찾으면 거의 문제 반 이상 푼 거예요. 자, 품목은 그냥 제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제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수량 단가 안 줬으면 입력을 하되 그러니까 수량 단가를 안 줬으면 그냥 입력 넘어가시는 거고 공급가액이 여러분 내국 신용장이고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가 0이죠. 그럼 공급가액이 2,200이라는 얘기죠. 토탈. 그쵸? 공급가액이 2,200인 거예요. 부가세가 없으니까. 자, 거래처 코드는요. 한빛 요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빛 맞고 전자인가 아닌가 문제 자세히 되게 꼼꼼해야 돼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 여기에 여부 전자 맞다 그럼 1번 체크하시는 거죠. 숫자 1 이렇게 입력해서 자, 영세율 구분 말풍선 눌러가지고요. 이건 내국 신용장이니까 3번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자, 서류 번호 특별히 안 줬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자, 분계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음이 섞였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3번 혼합 분계로 가시는 겁니다. 제품 매출은 맞고요. 이제 대금 받은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판매 대금 중 우리가 2,200만 원을 받으면 돼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계약금 7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계약금 700만 원은 작년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면 작년에 받았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었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다가 이제 받은 돈이니까 받았으니까 없애시면 돼요. 선수금이 원래 부채 계정이죠. 미래 현금 유입에 감소를 갖고 와서 그래서 금액이 얼마? 특별히 문제에서 그 금액을 안 줬으면 원장을 뒤져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선급금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였다 문제에서 주기로 700만 원이었다. 했죠? 그럼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1,500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한빛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자, 제품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음이 되는 겁니다. 받으러음 하시고 거래처 코드 바꿀 필요 없죠. 왜냐면 주 한빛으로부터 어음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가 발행자가 한빛이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가 한빛으로 걸려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받으러음 1,500 처리하시고 엔터 치시면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분계를 눌러서 보시면 우리 종전에 있었던 선수금이 작년에 현금으로 700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2,200 중에서 700 빼고 나머지 1,5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어음으로 받았는데 제품 매출을 하고 받은 거니까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코드인 110번 받으러 온 코드를 쓰면 된다. 요렇게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요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2번은 7월 15일 분계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 토지예요. 토지에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자, 세금계산서인데 이런 토지의 취득원가죠. 이 취득이죠. 그쵸? 이 중개수수료는 회계상 봤을 때 토지의 매입 부대 비용이죠. 취득원가 가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게 이제 회계 이론이 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하면 그건 토지의 취득원가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취득원가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자, 거래처는 주 다양이고요. 우리가 이제 매입이니까 주 다양이고 상대방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중개수수료인데 품목 있으면 그대로 입력하실 거고요.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주어진 거 그냥 그대로 갈 건데 유형은 매입이지만 세금계산서 중에서 공제 못한다. 54번 불공 코드예요. 자, 품목은 문제에서 준 대로 토지 중개수수료 이제 세금계산서 모양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 1,020만 원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102만 원 하면 되는 거고. 자, 거래처 코드가 다양이었죠. 자, 다양. 아까 오타를 냈지만 다양을 잘 검색해 줬어요. 자, 문제에서 자, 문제 모양 잠깐 보시면 여기 전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맞으니까 여기 뭐요? 번호 1번 여. 그래서 전자 1번 여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불공제 사유 말풍선 누르셔서 요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불공제가 된다. 그래서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분계는 이게 돈을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 관련된 분계이기 때문에 3번 혼합 분계를 가시는데 밑에 잠깐 보시면 그 그림에 잠깐 보시면 이 밑에가 현금 수표 워음 외상미수금 이 외상미수금이 계정 과목을 뭐 외상미수금으로 해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얘가 외상거래다 요건 거예요. 자, 외상거래인데 재고자산 구입과 관련된 외상거래인가요?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인가요? 자, 분명히 돈을 아직 안 줬는데 재고자산 구입,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구입할 때는 외상매입금이지만 이때는 그냥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건 원재료가 아니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의 취득원가 가산하는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라고 처리하셔야 되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되 이 미지급금은 주 다양한테 줄 돈 맞으니까 거래처 코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120만 원이 차변의 토지 이렇게 차변의 토지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분계가 완성이 돼요. 이 문제는 사실 회계적인 이론이 조금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뭐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토지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차변의 토지라고 잡아야 되고 자, 계정 과목이 차변의 토지라고 되니까 결국 자본적 지출이 됨으로써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다.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뭐 평상시에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어찌 보면 되게 무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도 체크해야 되고 회계상 토지의 매입 부대 비용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 8월 5일 0805 8월 5일입니다. 뒤로 가셔서 자, 교재 8월 5일 자, 생산부 직원들의 단합을 자, 직원 단합이에요. 복류생비 같은데? 아, 회식했어요. 회식했어도 직원 단합이면 이건 복류생비라서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자, 식사 비용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지고 27만 5천 원이에요. 그거를 현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돈을 벌었어요, 썼어요? 돈을 썼죠. 따라서 매입 코드인데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이고 매입세 공제가 다 가능하니까 61번 현과 코드로 할 거고요. 금액부터 볼게요. 일단 날짜는 8월 5일이 맞고요. 이 날짜 그대로 8월 5일이 맞고요. 공급가액 25만 원에 부가가치세 2만 5천 원짜리 거래고요. 총 거래 금액은 27만 5천 원짜리 거래고 거래처는 주벽돌갈비네요. 이름이 참. 자, 그래서 유형 가시면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은 60일 60인데 면세 아니고 과세잖아요. 매입세 공제되는 과세니까 61번 코드 하셔야 됩니다. 자, 품목은 그냥 식사비용. 품목은 식사비용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수량단가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이 25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숫자가 쪼개지죠. 아닌데 나 25만 원 입력하고 싶은데 이러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도 2만 5천 원.
쪼개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세금 이게 이제 실무자들이면 현과 같은 게 여기 이제 이제 매출과세 이거 세금 계산서 또 이제 뭐 매입세액 불공제 뭐 요런 것들 워낙에 많이 쓰는 탭들이 있고 현과다 그러면 아예 공급 대가를 영수증에 27만 5천 원을 보고 27만 5천 원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25만 원과 2만 5천 원으로 쪼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줘요. 어디서 실무 버전에서. 그래서 백업 데이터가 환경 설정이 때로는 공급가액에 27만 5천 원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25만 원과 2만 5천 원으로 쪼개주기도 하고 어떨 땐 또 백업 데이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숫자가 내 맘에 안 든다 그럼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굳이 뭐 자동으로 쪼개주는 기능 그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세금 계산서 입력을 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공급가액에 진짜로 공급가액을 넣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25만 원을 넣었을 때 아까처럼 걔를 나누기 1.1을 해서 23만 원, 22만 얼마 이렇게 금액을 바꾸면 내가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있잖아요. 25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벽돌이었어요. 벽돌 상사, 벽돌 상회였나? 벽돌 갈비. 자, 그쵸? 벽돌밖에 기억이 안 났어. 자, 분계로 가시면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분계하셔도 되고요. 혼합 분계하셔도 되는데 저는 혼합 분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원재료가 아니고 뭐죠? 복류생비죠. 다만 생산부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500번대 복류생비. 만약에 영업부 직원이다 그럼 800번대. 요거는 생산부니까 500번대. 코드 잘 체크하셔야 돼요. 복류생비 하셔야 되고. 자, 대변에 뭐 했어요? 현금 나갔죠. 전부 현금 나갔으니까 27만 5천 원 전부 현금 처리 해주셔도 돼요. 요렇게 되셨죠? 선생님 그냥 현금 분계 쓰면 안 돼요? 돼요. 자, 1번 현금 분계 하시면 출금 전표로 잡히죠. 그럼 이에만 복리후생비로 해서 500번대 코드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방금 두 개 보여드린 거 둘 다 정답입니다. 왜냐면 분계가 지금 내 눈에는 모양새가 달라 보이지만 방금 제가 해드린 거 두 개의 결과치가 분계가 똑같은 거거든요. 되셨죠? 자, 그렇게 둘 다 정답이에요. 괜찮습니다. 결국 여기 분계 코드를 1번 쓰느냐 2번 쓰느냐 3번 4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분계가 차변 대변으로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거를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의 그 채점 포인트인가를 아시면 돼요. 여기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현금 분계로 넣건 아니면 3번 혼합 분계로 넣건 결국 분계 모양은 출금 전표했으면 대변에 현금 잡혀 있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계가 혼합 분계로 했을 때랑 현금 분계로 했을 때랑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가 결론치가 똑같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4번 8월 20일 분계입니다. 자, 8월 20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이네요. 업무용 승용차 딱 나온 거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던 거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고요. 해이 중고차 상사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 그러니까 공급가액 500에 부가세 50만 원에 처분하고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면 저는 몇 번 코드? 11번 코드 쓰시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매출인데 이게 그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이냐 기타 수익이냐 구분 안 해요. 어찌됐건 영업의 수익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팔았느냐 샀느냐 판 거에 들어가니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니까 매출 유형 코드에서 체크할 거고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요. 자, 해당 차량은 원래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고 자, 처분 1년째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이다.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2,000에서 1,600을 뺀 400만 원짜리 장부가액을 부가세를 제외한 500에 팔았으니까 이걸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상상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 생긴 상태죠. 왜냐면 장부가액하고 비교하니까. 자, 그래서 유형에 제일 먼저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니까 11번 과세 가시고요. 그냥 업무용 승용 자동차, 뭐 승용차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공급가액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 왜냐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헤이 중고 자동차 하시고 헤이로 검색하셔도 되고 중고로 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래처 코드인데 중간에 있는 이름 두 개 입력해도 되고 앞에 있는 거 두 개 입력해도 되고요. 자, 문제에서 전자라고 했죠. 전자 하시면 됩니다. 분계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무조건 3번 코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취득원가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매출부터 바꾸세요. 뭘로요? 차량 운반구를 없애야 돼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2천만 원. 세트로 차변에 반대쪽으로 209번
208의 그 감가상각누계 209번을 반대쪽에다 써주시고 얘가 160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 400짜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게 뭐냐면 돈 들어온 거.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전액 들어왔어요. 얼마요? 5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차 차익 여기 생기는 게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처분 손실인데 딱 봐도 2000에서 1600 뺀 얼마? 400만 원짜리를 얼마에? 500만 원에 팔았다. 따라서 자 대차 차익이 플러스면 대변에 쓰시면서 유형자산 처분. 자, 뭐 처분으로 했더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찾을게요. 안 되겠다. 처분이익.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100만 원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개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올바르게 된 거니까. 자 차량의 최대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세트로 장부가액부터 없앤다. 두 개 없애면 장부가액이 없어지는 거고 돈 들어온 거 처리를 다 하시고 남은 금액이 대변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남은 금액이 차변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거의 정형화된 분개로 통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4번 분개 마무리했고요. 5번 9월 12일입니다. 0912. 자 9월 12일 분개 보겠습니다. 9월 12일 제조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근데 임차료하고 건물관리비다 그러면 사실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쵸? 월세잖아요. 월세 공제 가능하죠. 단 비용은 아래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하단부 분개를 할 때 하라는 거지. 매입 매출 전표는 이게 세금 계산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51번 건으로 입력하는 거고요. 품목은 임차료 건물관리비 요거 조금 불안하면 복수거래로 입력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임차료 하셔가지고 자 공급가액 280만 원 뭐 분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 습관 들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문제지에 있는 대로 입력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0만 원. 문제에서 복수거래로 처리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연습하는 김에 알려드린 거예요. 복수거래 하시고 클릭해보시면 임차료 외 해가지고 얼마? 300만 원으로 들어가죠. 그쵸? 합해갖고 공급가액 300.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냥 세금계산서로 보고 합계금액이 300이구나. 여기가 합계금액이 아이고 자 형광펜 좀 이상하게 되는데 합계금액이 300이구나 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복수거래 그러니까 품목이 복수거래라는 게 뭐냐면 품목이 두 건 이상 있는 거래를 복수거래로 얘도 입력하고 위에 것 아래 것 둘 다 입력하고 싶을 때 이 메뉴에 복수거래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차료 건물관리비 둘 다 입력하되 영수증은 한 장으로 입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거래처 코드 어디에요? 건물주 아니 공급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거 건물주. 왜 건물주냐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건물주 여기 상호가 건물주니까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놓으셔가지고 헷갈리게 그쵸? 건물주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 이름이 건물주면 진짜 자기 애정 정말 대단하신 분일 건데 실제는 없겠죠. 뭐 이따 치면 뭐 그냥 대단하신 분이고. 자 문제에서 전자라고 줬죠? 어디서? 어딘지 보실 줄 알아야지. 여기가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자 분개는 일단 임차료하고 건물관리비 둘 다 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3번 혼합분개로 갈 거고요. 자 얘는 원재료가 아니고 자 임차료는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임차료 하시는 거고요. 걔가 280만 원이래요. 맞죠? 그 다음에 역시 차변에다가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나 볼게요. 건물관리비 있네요. 근데 500번대. 왜냐면 이것도 이제 제조공장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정을 다 줬어요.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자세히 또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이거 외상미수금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외상이라고 그랬죠? 계정 과목이 외상 미수금이라는 게 아니고 현금 수표 거래를 했으면 계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근데 어음 거래나 외상 미수금 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 부채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부채가 재고자산 구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 월세니까 이건 재고자산 자체의 구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대변 입력했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미지급금 하시고 거래처 코드는 건물주가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30만 원을 이제 나중에 지급할 거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보실 때 이 밑에 있는 돈을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나 수표로 돼 있으면 계정 과목은 현금 주고받은 거예요. 수표도 계정으로는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어음이나 외상미수금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채권 채무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을 사람이면 내가 팔았으면 이게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아니고 공급자 보관용이면 채권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어음이나 외상매수금 쪽에 만약에 내가 매입이다. 나는 공급받는 자다. 그럼 채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채무 계정을 쓸 것인지 요거는 회계 이론으로 찾으시는 거죠. 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복수거래 입력 여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복수거래가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 이 복수거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임차료 해가지고 합해 금액을 교재 프린트에 있는 280과 20을 합해서 300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 전표가 세금 계산서는 한 장이니까 두 장으로 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밑에 있는 분계를 계정을 임차료하고 건물관리비를 따로 하라는 얘기지 분계를 두 개로 따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게 5번이 조금 그런 판단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되셨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하게 복수거래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복수거래는 혹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틀리는 거지만 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수거래로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했다라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품목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복수거래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것들은 그냥 무난한 문제였고 4번도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연습하던 문제일 건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114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주의하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는 4번과 5번 그 중에서도 5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닫으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